최영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영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또 요즘 바쁘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최영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이 매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팟빵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을 해주셔야 저희 목소리가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 최영선 기자님과 함께 최영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춘래 불사춘 바야흐로 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도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쑥떡 공론 진행하는 성남대일의 최영선입니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진행은 나 아닌가? 공동 진행인가요? 공동 진행인가? 알겠습니다. 추 기자님, 이제 우리가 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한 해 할 때마다. 쑥떡 공론이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출발했기 때문에 탄핵 이 열차가 정착지점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쑥떡 공론은 정상 궤도로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탄핵 되신 분은 그냥 이렇게 딱 자빠지고 우리는 정상 궤도로 가고.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쑥떡 공론은 궤도를 항상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선 기자님이 아주 그냥 결연한 의지를 밝혀주셨어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그건 본인이 하기로 했잖아. 내가 하는 건가? 자, 60년이 넘게 성남시 역사하고 같이 했던 모란 개시장. 그 개시장이라 그러면 조금 그래요. 개고기 시장. 이것도 좀 그런데. 식육견 시장. 이거 좋다. 식육견 시장이 자진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전체 모든 업소가 자진 철거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몇 업소가 자진 철거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많았죠. 그동안에 말들이 많았고 외국 언론에서도 더 많이 언론적이 있었죠. 네네. 자진 철거할 때도 상인들 간의 마찰이 심했어요. 우선 먼저 모란시장을 한번 보면 모란시장이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민속 5일장이잖아요. 그렇죠. 4일, 9일 이렇게 해서 네네. 5일마다 열리는 장인데 모란시장의 연인원이 열릴 때마다 거의 20만 명이 네네. 이동인구가 있다는 그렇게 크고도 유명한 성남의 대표적인 민속시장이죠. 물론 어제 철거를 하려고 했던 개고기 자꾸 개고기 얘기 나온 식육견.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개고기 내지는 우리가 보신탕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요번 해에는 그런 좀 약간 듣기 조금 불편한 이야기에도 거북함이 좀 있더라도 정치자들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발음도 힘들고 식육견 이거 힘듭니다.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상인들하고 그렇죠.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상인들하고 마찰도 심했는데 자진 철거를 시작하면서 모란시장 가축 상인회에서 회장이 직접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인들도 또다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과정을 보면 이제 성남시 측의 설명이나 또 현재 모란시장 가축 상인회 측의 설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개고기를 판매하는 또 도축하는 시설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불결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자. 이런 부분을 양측에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또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MOU를 체결한 바 있어요. 네. 근데 어저께 철거 반대하는 상인들 측에서는 우리는 MOU 체결할 당시하고 지금 내용하고 틀려서 철거를 하지 못하겠다. 우린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제 현재 모란의 개고기를 판매하는 또는 도축하는 시설이 점포가 22개라네요. 네네. 22개입니다. 당시에 지난해 MOU를 체결할 때는 22개 점포가 모두 다 정비에 참여하는 쪽으로
사인을 했었고 네네. 또 그 부분을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가축 상인회 회장이 언론에 발표를 한 바 있는데 네네.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인들의 협조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고 또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수 상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말한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반대하는 업소 상인들의 요구 조건을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반대하는 업소 상인들의 요구 조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장사와 비슷하게 다른 곳에 수평 이동을 해줘라. 내지는 아파트 입주권. 내지는 현금 2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좀 무리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 당연히 무리하죠. 그 아파트 입주권이나 현금 2억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개고기 판매 점포를 완전히 없앤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현장에서 도축을 하지 말고. 네네. 기본적으로 위생이 깨끗한 판매 시설을 가지고 판매는 가능하도록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진 정비의 핵심 내용인데.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상인들 말에 따르면. 네네. 굉장히 매출이라든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권 기자가 이야기한 현금 보상이나 네네. 또 다른 보상 대책을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 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다른 가축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개는 그런데 축산법상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법령에 가축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 네네. 현재 개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 법률적으로. 네네. 제가 여기 좀 있어 보이려고 조사해 왔는데 축산물 가공 처리법상의 가축은 말이죠. 소, 말, 양, 돼지, 닭, 그리고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말하는데요. 이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사슴, 토끼, 칠면조, 메추리, 꿩까지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개부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로서는 단속할 근거도 없고 또 적절하게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한 거죠. 적절하게 뭐 법령이나 이런 거 제가 또 요것도 또 찾아와 봤지 않겠습니까? 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데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게 3조 3항하고 5항에 보면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리고 5조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요게 이제 그 철장 안에 개들을 가둬놓는 거. 요게 이제 동물보호법상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개 식용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오래된 관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한데 가축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 같고. 네네, 그렇죠. 동물보호법 문제는 이제 최근에 반려견이니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또 시대의 그렇죠. 흐름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나서서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결국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자진 정비가 철거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끝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변화의 모습. 상남의 모란시장이 이 개시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네요. 네, 사실 자진정비가 그 식용개를 판매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대한민국 또 성남시의 유명한 민속 오일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축하는 부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이게 도축하는 게 사실 시각적으로도
상태로도 굉장히 안 좋지만 사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도축 시설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가축인 경우에는 수의사가 검사도 하고 뭐 도살 후에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도축업 관련된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또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엄격하게 기본적으로 도축에 대해서는 네네. 법규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네네. 왜냐하면 위상적으로 그렇죠.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를 도축할 때도 위생적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잘못해서 이렇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법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개고기 식육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쉽사리 정치권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개가 가축으로 지정이 되면 또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는데도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도 할 것이거든요. 정치권에서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서 위생적으로 도축을 하고 위생적으로 판매를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못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언젠가는 이 법규상으로 가축에 포함되면서 정비가 되겠지만 네네. 근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면서 네네.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모란시장 같은 경우도 잦은 정비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있지만 성남시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간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네요. 성남시와 같이 지내온 모란 개고기 시장. 그렇죠. 한 50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60년이라던데? 아, 그런가? 하여간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쉽게 하루아침에 정비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네네. 정비하고 토의하면서. 네네. 상인들에게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모란 개시장 정비가 필요하죠. 뭐 개고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단 도축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동물보호법상에 개한테 너무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표상이 되는 철창을 치워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모란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란시장이 달라지고 어쨌든 성남시가 사항들을 잘 만들어서 정비가 시작됐고 네. 다소간의 상인들의 반대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잘 해결됐으면 하는 숙덕공론의 바람입니다. 네. 원만한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꾸준히 상인들을 설득해서 좀 더 쾌적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모란시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추용산 권영근의 쑥떡공론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성남시의 수장이면서 네. 100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성남시의 김유석 의장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장님, 네, 쑥떡공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가에 또는 시민들이 이 쑥떡 공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우리 청취자들께 반갑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추 선배님 질문 좀 해주세요. 네. 2월 달에 시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약간 한가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먼저 올해 의장님이 중요한 이제 의장 역할의 1년인데 예. 시의 의정 방향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저는 어쨌든 시민과 더 다가가는 진짜 문턱 없는 진짜 격이 없는 우리 의회를 좀 만들고 싶고요. 특히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조만간에 있을 대선과 더불어서 시민과 진짜 소통하는 시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성남시 의회에
진짜 뭐 좀 뭐 갑이 아니라 역시 모승들이다 이런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의장님. 예, 예. 예, 조금 불편하신 질문 제가 드려도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예. 네, 의장님 현재 지금 무소속이신데 예. 그 앞으로 뭐 정치적인 행보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대권 후보가 있습니다. 아. 대권 후보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무소속 상태에서는 그래도 성남을 열심히 피할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그 선거인단을 열심히 모으고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대통령 후보 또 좋아하는 후보가 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에 따라서 사실은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의 결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제가 제 행보를 정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그 정치적 행보가 예.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혹시 또 이미 입당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입당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을 입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당을 지금 이번에 바꾸면 사실은 세 번째 바꾸는 거거든요. 두 번째인가요? 처음에 제가 새정치 국민회의에 있다가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열린우리당을 제가 바꿔 탔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통합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다가 더민주당이 됐다가 당명 개정 여러 번 통해서 더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있다가 또 바꿔 타면 이제 국민의당이지 않습니까? 또는 아니면 또는 뭐 바른정당이 될 수 있고.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정당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노선이 예. 같이 궤를 같이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철새처럼 바꾸는 정당을 바꾼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추이를 지켜보는데 조만간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인용 전후가 되겠죠. 또는 뭐 기각 전후 그 전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중앙에 네네. 모 정당의 큰 좀 나름대로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것을 좀 지켜보고요.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예, 조금 전에 그 이재명 시장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힌트를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며칠 전에 TV에서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얼마 전에 국민의당 입당한 손학규 의원 아닌가요? 그렇게 지금 제 마음속에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V에 본 지역 정가의 사람들이 김민석 의장이 국민의당에 이미 입당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혀 입당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탄핵에 대한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발표되니까 조만간 그 입당 여부가 판가름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의장님. 그리고요. 내년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의장님이 이제 사선이신데 다선 의원으로서 참 어떻게 입지를 가지시기가 굉장히 애매하실 것 같아요. 향후 정치 은퇴도 있고 뭐 시장 출마를 하실 수도 있고 도의원 출마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건지 현재 입장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현재 제 마음은 5%입니다. 5%요? 5%, 진짜 5%고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지하는 어떤 대권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5%에 해당할 것이고, 또 제가 전면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뭐 90% 이상 70, 80%가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 은퇴, 시장 출마, 도의원 출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는 뭐 새로운 좀 쉬었다가 뭔가를 정기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뭐 이렇게 고민을 해. 그냥 시연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과거에는 진짜로 제가 이 소위 말해 도시 지역에서 시온을 좀 최장수 기록하는 시온이 돼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현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정당을 선택하고 네. 그다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실 의장님이 굉장히 행사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예. 굉장히 행보가 굉장히 바쁘신데 한간에서는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의심들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또 사실은 이제 기존까지 의장은 사실은 성남시 의회를 홍보하는 홍보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남시 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원들이 진짜 곳곳에 열심히 하지만 네네. 그런 듯이 빛이 안 나니까 진짜 예. 그런 빛을 좀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장이라도 좀 행보를 해야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행사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겼던 그 지역구 행사도 네네. 진짜 꼼꼼히 챙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제가 진짜 신체, 몸, 정신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네네. 진짜 현장에서 제가 하는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네. 우리 의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봐주십시오. 제 의장님, 네. 그 성남같이 이런 대도시에서 네. 우리 시의원을 했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퇴학을 해서 시장을 하든 또 국회의원을 하든 네. 또 우리 이재명 시장처럼 대선 후보가 하든 이게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행보들을 가져야 맞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우리 시의원 출신의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됐거든요. 예. 상남 같은 경우는 김미희 의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인데 예. 역대로 성남시 의회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의장직을 끝난 다음에 예. 정치적으로는 그 성장한 경우가 없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의장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OX 퀴즈 내년도 시장에 출마한다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까지 제가 응답이 없습니다. 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이제 새벽에도 가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믿는 신앙적으로 믿는 께서 응답이 없어서 제가 그 예수노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네. 그 미정이신 거죠? 그렇죠. 내가 말씀드렸잖아 아까 제가 네. 아직 그런 결단하는 것은 제가 입당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가면서 진짜 좀 더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가정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나 단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제 현실에서 현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한다 이만뿐이고 그다음에 네. 성남의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그다음에 진짜 지역 세대들 성남 세대들이 이제는 진짜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진짜 이런 시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렇게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 진짜 정당을 떠나서 진짜 성남에 사시던 분들이 성남 세대들이 많이 출마해서 성남을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진짜 누구보다도 제가 간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의장님 하여간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에 나갈 수도 있고 네. 또 안 나갈 수도 있고 자꾸 그에- 몰지 마세요. 그에 앞서서 네. 의장의 역할을 충실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짜 성남시 의장을 떠나서요. 이 성남시 의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원들 진짜 골목골목에서 우리 시민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원들 사랑해 주시고 또 성남시 의회도 진짜 문턱이 없는 성남시에도 꼭 좀 방문하셔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들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진짜 성남 시민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저희가 조만간에 자주자주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안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갖고 여쭤보면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시죠, 뭐, 예.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이었습니다. 자, 추영선 권영원의 쑥떡공론 3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1부, 2부, 3부를 나누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너무 길면 지루하다니까 짧게 하세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 터는 게 이 정도는 되지. 30분은 끌겠죠. 그렇죠. 아니, 털 이야기는 한 300분은 되는데. 네네. 수도공론 청취자들을 위해서 짧게 터는 걸로. 짧고 굵게? 짧고 그렇죠. 굵게? 알겠습니다. 자, 이번 3부에서는요, 성남시의회 정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저번 2회 때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제가 기사를 썼는데, 오타를 오보라고 주장하시면서 저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분이 계시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어떤가요? 그 양반 누구냐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여기서 실명을 또 거론하면 그것 갖고 또 법적 조치한다고 나서실지 모르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요? 그 기자와 정치인은 불가원 불가근이다. 언론인을 떠나서 네네. 정치인은 성장할 수 없고 언론인을 떠나서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언론과 정치는 양술의 축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네. 다소간의 오해는 만나서 풀면 되고 네.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네네. 그것을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절대로 정치인답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럼 정치 뭐 하려고 합니까? 법으로 그냥 하면 되죠? 얼마 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박지원 국회의원이라고 있는데 네네. 자기 당 네네. 초선 국회의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언론인 네. 기자의 전화는 어떤 상황이라도 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는다. 그리고 받지 못했을 때는 늘 콜백을 해준다. 네. 그만큼 기자를 상대하는 방법 또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 이것이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향후 큰 정치 또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 네. 부분들이 성남시 시의원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성남시 시의원들에게 부족하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성남시 시의원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나 우리 추 기자님이나 지역 언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제 동네 언론인데. 동네 언론이라고 너무 폄하하시면 안 되죠. 지역 언론. 겸손하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이 지역 언론을 사실은 성남시 의회에 있는 모든 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 네네. 개중에는 좀 있어요. 예, 뭐 TV나 뭐 이렇게 중앙 언론에 나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를 걸는 언론 또 다소간의 아픈 곳을 지적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만 그런 기사를 씀에 있어서 네네. 언론 중재위를 가든 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당하든 기사를 씀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네. 또 철저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면 되겠고 네네. 기본적으로 사실 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 네네.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부합의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한 언론 기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뭐 제가 고소를 당한 것도 다 제가 취재 이후 기사를 써서 물론 상대방에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서 성남시 정계나 성남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지역에 일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역 언론의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남 사람을 키우고 또 성남의 정치인이든 성남의 행정가든 네. 또 성남의 경제인이든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발전하도록 지적하고 또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개인, 흔히 말하는 개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간의 오해가 있다면 만나서 풀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중앙 언론 늘 못 만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서 그런지 네. 오늘 저희의 이 호탕한 웃음소리를 많이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네네. 숙덕공론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지역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정도의 언론인, 정도가 아닌 언론인도 몇 명 있지만 정도의 언론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주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적 당했다고 기분 나빠하시기보다는 왜 이런 기사가 쓰여졌나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정치인, 좋은 행정가가 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행정이나 사회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네. 또 대책을 세우면 되지만 정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정치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저희 쑥덕공론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숙덕공론의 기본은 정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요. 저희 쑥덕공론은 기승전 정치.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로 새로워지는 성남, 네네. 정치로 발전하는 성남을 위해서 쑥덕공론 정치 좋죠. 완전 마무리야.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쑥덕공론 3회 열심히 달려와 봤는데요. 새로운 구성으로 여러분 만났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도 함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최용선 권영원의 쑥덕공론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